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최근 지난 봄에 삽목한 삽목묘들이 황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질문을 자주 해와서 오늘 우리 농장에서 지난 3월 말 4월 초에 삽목한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서 그 황화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황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농장에 있는 지난 3월 말 4월 초에 삽목했던 이 듀크 묘목은 완벽하게 살아서 이제 여기서도 2차 성장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개 중에 여기에서도 황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아이들이 황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황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먼저 황화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잎의 색깔이 노래지고 잎맥만 파랗게 보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황화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잘 자라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잎맥이 노랗게 이렇게 잎맥만 제대로 보이고 잎사귀는 노랗게 변화되는 황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황화 현상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질소질이 부족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철이나 망간, 아연 등이 부족해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삽목되어 있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이유가 가장 합당한 이유냐 하면은 대부분이 질소질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합당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소질이 부족해서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제가 삽목할 때 사용한 용토는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7대3으로 혼합하였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지금은 피트모스와 펄라이트 이외에는 다른 양분이 없는 상태라면은 더더욱이 이렇게 황화 현상이 발생하고, 개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용토를 만들 때 피트모스와 왕겨를 혼합한다거나 또는 피트모스와 수피 등 유기물을 혼합해서 용토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질소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왕겨나 유기물이 부숙되면서 결국은 질소를 소모하게 됨에 따라 질소 기하 현상이 발생해서 황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황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난 상태에서는 유박 등 질소질을 보충해주면 대부분 그런 황화 현상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최초엔 황화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뿌리가 제대로 성장하면서 이 어린 묘목도 이제 2차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삽목을 할 때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7대3으로 혼합한 용토를 활용하고 양지 바른 곳에 두면 100% 성공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 성공했지만은 개 중에 일부는 이렇게 황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얘네들도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질소질이 포함되어 있는 유박이나 퇴비 이런 것을 뿌려줬기 때문에 얘들은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면 이러한 형태로 자란다는 얘기죠. 최초에 삽목 그 줄기에 있던 양분에 의해서 나왔던, 즉 1차 성장 개념으로 나와 있던 이런 어린 새수는 파랗게 진녹색으로 변하고 2차 성장하면서 새로운 새순이 올라옵니다. 이런 황화 현상은 어떠한 특별한 병해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양분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뿌리가 좀 더 활착하면서 모두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황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느냐?
특히 삽목묘에서 황화 현상을 방지해서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블랙티프가 끝나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 질소질 비료를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질소질 비료를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는 유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모두가 다 황화 현상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유안을 물에 녹여서 이렇게 1000대1 정도 옅게 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지난 3월 말 4월 초에 삽목한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일부 이렇게 옅은 황화 현상이 있지만은 이러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발달하고 또 위에 뿌렸던 이와 같은 유박 등이 녹아서 질소를 보충해 준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린 묘목이 아니라 이제 성목에서 그와 같은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그것은 질소질의 부족도 이유이겠지만 대부분이 토양의 산도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양의 산도가 맞지 않으면 철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철이 부족하면 결국은 황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황화 현상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성목에서는 거의 황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성목에서 황화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토양을 분석해서 토양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즉, 토양의 산도를 체크해서 토양의 산도가 산성이 아니라 이제 중성이나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되면은 토양의 산도가 중성이나 알칼리성이라면은 결국은 철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황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망간이나 아연 등이 부족해도 이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죠. 오늘은 농장에서 블루베리를 수확하다가 소나기가 내려서 모처럼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확하고 또 출하하고 수확하고 출하하고 이제 이렇게 연속된 일상이지만은 그래도 농부들이 가장 힘이 나는 시기가 수확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요즘이 가장 힘이 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삽목묘의 황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